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것이다?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력이나 속도는 무엇일까요? 그 운동의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움직임의 빠르기.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였나? 위치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였나? 그래서 이제 속력이라는 거는 영어로 스피드라고 하고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지만 빠르기, 크기만 나타내는 무슨 양에 해당한다? 스칼라 양에 해당한다. 그럼 이 속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언급을 할까요? 어떨수록 빠르게 이동한 걸까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르게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초당 이동거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빠르기, 속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변하는 비율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동거리가 바로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비율, 시간당 비율, 1초당 비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변하는 비율, 1초당 이동거리, 이것이 바로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력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속력의 단위는 1초당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20m를 이동했다. 그러면 1초당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2m가 되는 거죠. 1초당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나요? 20m를 10초로 나눠줬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초당 이동거리가 2m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움직인 거리를 그 시간 동안의 시간으로서 나눠서 구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색이 되겠습니다. 속력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 속력, 두 번째는 순간 속력입니다. 운동할 때 사실 보면은 속력이 순간순간 변해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간 속력은 뭘까요? 한순간의 속력을 말해요. 한순간의 속력. 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긴 한데 어떤 시간? 매우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순간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앞에서 속력의 단위는 뭐라 그랬죠?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색. 자, 이거는 거리의 단위를 미터로 하고 시간의 단위를 세크로 했을 때 속력의 단위이고요. 거리의 단위를 킬로미터로 하고요. 시간의 단위를 아우어, 1시간으로 한다면은 속력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우어가 되겠습니다. 그림 1.5는 속력의 값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속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배 위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배는 3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10km per hour로 달려요. 그러면 사실은 배와 함께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속력은 배 안에서는 10km per hour지만 배 바깥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인다? 30km per hour에다가 10km per hour를 더한 40km per hour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10km per hour로 이렇게 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10km per hour로 사람이 움직인다면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 안에서 30km per hour로 움직이는 배 안에서 10km per hour로 배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을 본 배 바깥에서 정지한 사람이 본 사람의 속력은 얼마로 보이냐면 20km per hour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력의 값은 다르게 측정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속력은 상대적이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속력의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속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식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속력이라는 거, 이제 평균 속력이다. 그러면은 전체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동 거리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처음 출발점에서의 거리, 처음 출발점에서의 거리, 기준점 되는 곳으로부터 처음 출발점의 거리, 처음 거리. 그 다음에 달려서 위치가 변했죠.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의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나중 거리. 그래서 나중 거리에서 처음 거리를 빼준 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나중 거리에서 처음 거리를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는 영어로 distance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나중 거리를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거리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 거리에서 처음 거리를 빼준 게 이동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운동한 시간이죠. 시간 간격이에요. 어디에서의 시간 간격이죠? 출발했을 때 그 출발점에서의 시간과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그 순간에서의 시간,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한 곳에서의 측정한 시간, 처음 시간, 그 다음에 도착해서 나중 위치에서 측정한 시간, 나중 시간의 간격 차이가 바로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은 t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영어로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간을 t의 처음이라고 한 거고 나중 시간을 t의 나중이라고 한 거고 그것의 차이가 시간이다. 시간 간격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물리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준 거 변화라고 해요. 무엇의 변화? 시간의 변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준 거예요. 무엇의 변화? 거리의 변화. 그래서 거리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속력이 영어로 스피드라 그랬죠. 그런데 속력을 나타낼 때 문자 V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를 나타낼 때 델타 T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것을 델타라고 읽어주고요. 이거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거리의 변화. 그럼 시간의 변화는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델타 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D 거리의 변화를 델타 T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이 속력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어떤 운동을 한 전체 시간이라면 이때 이제 속력은 평균 속력이 되는 것이고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이라면 이때 속력은 순간 속력이 되겠죠. 예제 1.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 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우사인 볼트가 100m 경주를 하는 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분석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뭔지 모를 수 있는데요.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 분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100m 이 거리를 10m 간격으로 구간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각 구간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측정해서 이제 구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유사인 볼트가 100m를 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0m. 그 다음에 전체 총 시간은 여기 나와 있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69 세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계산하여라.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이동거리는 나중 위치에서의 거리 마이너스 처음 위치에서의 거리. 그래서 표에 보면은 나중 위치에서의 거리가 100m라고 나와 있고 처음 위치에서의 거리가 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 위치에서의 시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 9.69초고 처음 출발한 시간은 0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는 9.69초, 다음에 거리의 변화는 100m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평균 속력을 알 수 있어요. 이때 평균 속력은 어떤 평균 속력이죠? 100m를 달리는데 있어서의 평균 속력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32m/s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은 50에서 60m 구간에서부터 다음에 70에서 80m 구간까지 각 구간을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0.82초, 0.82초, 0.82초로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달린 거리가 같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70에서 80m 구간을 가는 동안에 구간에서의 순간 속력을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70에서 80m 그 구간에서의
거리의 변화는 나중 거리 80m 마이너스 처음 거리 70m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 시간 마이너스 처음 시간이 그 구간을 걸린 구간 시간이죠. 0.82초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 12.2m/s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자 이 구간에서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순간 속력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50m, 60m, 60m, 70m, 70m, 80m를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0.82초, 0.82초로 일정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간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속력이라는 거는 거리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거리의 변화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디스턴스, 이동거리라는 의미에서 D로도 나타내요. 그래서 D로도 나타내고 델타 T를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T로도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처음 거리가 0이고 나중 거리가 D라면 거리의 변화는 D-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 시각이 0이고 나중 시각이 T라면 시간의 변화는 T-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T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속력은 D 나누기 T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속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동거리 D는 일정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례상수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시간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점점 길어질수록 이동거리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대표적인 속력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빛도 속력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빛이 전달되는 것 같죠? 하지만 빛도 그 값이 유한합니다. 속력이 그 값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속력을 알아보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m/s 이렇게 되고요. 소리도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속력이 유한하다.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은 344 m/s이고요. 시타의 달리기 속력은 28 m/s. 그 다음에 수영할 때 속력은 30.6 m/s. 이제 오리가 날 때 속력은 36 m/s. 그 다음에 수영, 아까는 수영이 돛새치의 수영이었네요. 사람의 수영 속력은 그보다 느린 2.5 m/s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치타는 28 m/s로 달리는데 사람은 12 m/s의 속력으로 달리네요. 스케이팅 할 때는 보다 속력이 좀 빠른 14 m/s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0m/s의 속력을 자동차의 속력으로 나타내면은 대략 72km/h가 됩니다. 자동차의 속력계에 다니는 km/h거든요. hour는 요거죠. 이것을 시 또는 시간 이렇게도 이제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1시간당 이동한 거리 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보통 달리는 이면도로에서 빠르게 달릴 때의 속력이 72km/h가 되거든요. 그것을 m/s로 하면 20m/s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타가 달리는 속력이 28m/s이죠. 자동차가 달리는 속력과 거의 비슷하게 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